진덤, 진정으로 떠나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은 평화를 찾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치 평온함이 고된 노력과 피로 끝에만 주어지는 보상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행 중에 저는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삶의 아주 작은 세부 사항까지 통제하려 할수록 삶은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을요. 그 모든 무게가 우리의 어깨로 쏟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은 손으로 강물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손가락을 꽉 쥘수록 물은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피로뿐입니다. 오래되고 아주 단순한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옛 스승님들은 따뜻한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사물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다고요. 저마다의 시간에 저마다의 방식대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두름과 걱정, 쉴 틈 없는 생각들 속에서 더 많은 일을 함으로써 안도감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휴식은 더 많은 일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깊은 가르침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비싼 책이나 어려운 단어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서두르지 않는 어느 조용한 곳의 침묵 속에서 왔습니다. 허락하신다면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푸른 산맥의 주름 사이에 숨겨진 작은 사찰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곳의 공기는 너무 맑아서 마치 만년설이 녹은 물맛이 나는 것 같았고, 침묵은 너무도 깊어서 자신의 심장 소리가 차분하게 뛰는 것을 들을 수 있을 정도였지요. 당시 저는 발에 굳은 살이 박이고 마음에는 질문이 가득한 여행자였을 뿐이었고, 책과 위대한 스승들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대사님이라는 매우 연로한 스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아무 곳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나무 문 하나를 돌보며 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 문은 주변에 담장도 없이 돌 정원 한복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대사님께 여쭈었습니다. 누구나 그냥 돌아갈 수 있는데 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문을 열고 닫으시는지요? 대사님은 눈가에 평화의 지도 같은 주름을 그리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 문은 누군가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들어와야 할 정확한 때와 무엇보다 떠나야 할 신성한 순간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라고요. 대사님은 가장 큰 지혜는 머물러 바람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초대하고 있을 때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억은 시간이 잊은 계곡, 비탈의 작은 마을에서 들었던 메이린이라는 여인과 그녀의 작은 나무 종이집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메이린은 단단한 손과 은빛 머리카락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4대째 가족이 살아온 집에서 평생을 살았죠.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구름들이 길을 떠나기 전 지붕 위에서 쉬어가곤 했습니다. 매일 아침 메이린의 의식은 태양이 지평선에 나타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누르는 두툼한 소미불에 부드러운 무게를 느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 안은 차가웠지만 그것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베개 및 작은 주머니에 넣어둔 말린 라벤더 향이 배어있는 아늑한 한기였습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을 하나씩 만지며 뼈 마디마디와 세월의 흔적을 느꼈습니다. 서두름은 없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수확이나 세금 걱정에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방 안의 시간은 나무 숟가락에서 떨어지는 꿀처럼 느리고 황금빛이며 달콤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부엌으로 걸어갔고 나무 바닥은 그녀의 발걸음 아래에서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자식의 목소리만큼이나 익숙했습니다. 그것은 나지막하고 음악적인 삐걱거림으로 마치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메이리는 정성스럽게 아궁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무릎 관절이 가볍게 딱딱 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굽혀 소나무 장작을 쌓았습니다. 나무의 촉감은 거칠고 메말라 있었으나 온기의 약속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냥을 그어 작은 불꽃이 춤추며 장작을 타고 올라가 불이 활활 타오를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타오르는 송진 향기, 그 처음의 연기 냄새가 공간을 채우며 집에 불만이 줄 수 있는 안전함을 전해주었습니다. 무소의 주전자의 물이 속삭이기 시작할 때 메이린은 정원이 보이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메이린의 정원에는 이국적인 꽃이나 복잡한 덤불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이끼와 돌, 그리고 그녀가 수년 전 직접 물기를 돌려 만든 작은 시내의 정원이었습니다. 이끼는 너무나 진한 초록색이어서 새벽의 어스름 속에서도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대나무 집게로 이웃 나무에서 떨어진 작은 마른 잎들을 하나하나 집어내며 오랜 시간 이끼를 돌봤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었지만 메이린에게 그것은 하나의 기도였습니다. 잎사귀를 하나씩 걷어낼 때마다 마음속의 걱정도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돌에 부딪히는 물소리는 일정했고 인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삶은 흐른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변함없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전자가 완전히 끓기를 기다리던 메이린은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참나무로 만든 테라스의 주요 대들보에 길고 깊은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손가락으로 나무를 훑었습니다. 촉감은 차갑고 약간 축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 집이 지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산비탈이 늘 그렇듯 기초 아래의 흙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구조물은 세월의 무게에 굴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메이린은 작은 결함들을 모두 수리해 왔습니다. 기와를 갈고 벽을 보강하고 창문을 메웠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대로 집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을 만지는 순간 그녀는 근육이 아닌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느리고 정확한 동작으로 차를 준비했습니다. 사용한 흔적이 묻어있는 도자기 찻잔 바닥에 차십을 넣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입 위로 떨어지자 흙과 들판의 향기를 머금은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고 온기가 손바닥을 적시게 두었습니다. 그녀는 테라스에 앉아 대들보의 균열과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태양이 나무 꼭대기를 비추기 시작했고 이끼 위의 이슬은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변했습니다. 카이토라는 마을 청년이 그녀의 집으로 이어진 길에 나타났습니다. 카이토는 메이린에게 땔감을 가져다 주거나 싱싱한 생선을 전해주곤 하던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계단 위로 올라와 노부인의 명상적인 시선을 눈치챘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메이린 할머니. 순간의 평화를 깨지 않으려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멀리 계신 것 같네요. 정원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메이린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앉을 자리를 권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단다, 카이토. 오히려 정원이 여러 해 동안 나에게 말해주려 했던 것을 드디어 이해한 것 같구나. 저 대들보를 보렴. 카이토는 균열을 살폈습니다. 내일 도구를 가져올게요, 할머니. 철제 지지대를 세우고 나무를 교체해서 틈을 메울 수 있어요. 이 집이 몇 년은 더 버티게 할 수 있어요, 분명히요. 메이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씁쓸하면서도 기운을 북돋아주는 맛을 음미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건 나도 안단다, 카이토.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해온 일이 바로 그거였지. 하지만 저 시냇물을 보렴. 큰 바위가 길 한복판에 떨어져서 더 이상 밀어낼 수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청년은 물의 반짝임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죠, 할머니? 바위에 부딪혀 상처 입지 않고 계속 흐를 수 있는 새롭고 쉬운 길을 찾아요. 정확하구나. 그녀는 찻잔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미 제 몫을 다한 것들을 고치려고 평생을 바치곤 하지. 이 집은 나를 돌봐주었고 내 가족을 돌봐주었으며 나 또한 이 집을 돌봤다. 하지만 땅은 움직이고 싶어 하고 나무는 흙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나는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어. 카이토는 슬픔이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을 떠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하지만 어디로 가시게요? 여기가 할머니의 역사잖아요. 내 역사는 이 벽이 아니란다 얘야. 메이리는 아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다정함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역사는 바로 나 자신이야. 알다시피 나이가 들면 영혼의 짐이 덜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된단다. 나는 옷도 너무 많고 물건도 너무 많고 때로는 이 정원의 돌보다 무거운 기억들도 너무 많아. 마을 사람들이 무언가 부서지거나 변했다고 고통스러워하며 쌓아두고 달려가는 걸 본단다. 나도 그랬지. 하지만 오늘 저 규녀를 보았을 때 나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어. 안도감을 느꼈지. 마치 집이 내게 떠나도 좋다고 허락해 주는 것 같았단다. 그 뒤로 며칠 동안은 색다른 고요함이 이어졌습니다. 메이리는 바닥을 쓸 때와 같은 차분함으로 비우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큰 짐을 싸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필수적인 것들만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색의 나무장을 열어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자수 수건들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이웃 여자들을 불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을 건넸습니다. 이건 곧 결혼할 당신 딸에게 주구려. 마지막으로 리넨의 질감을 느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좋은 천이니 조심해서 세탁하면 오래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구리, 냄비, 정원, 도구, 심지어 종이가 누렇게 변해 오래된 종이 냄새와 지혜가 배어있는 책 몇 권까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손을 떠나는 물건 하나하나가 그녀의 몸을 더 가볍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중력이 자신에게 미치는 힘이 줄어든 것처럼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텅 빈 방에 그녀의 침대와 작은 탁자만 남은 순간이 왔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열린 창문으로 들어와 나무 바닥 위에 황금빛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메이리는 소박한 방석 위에 앉아 그저 숨을 쉬었습니다. 집의 틈새로 지나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에는 추위가 닥칠까봐 걱정하게 했던 소리였지만 이제 그것은 그저 음악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서두름, 모든 것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불안이 진정으로 우리를 지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휴식은 잠을 자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는 데서 옵니다. 그녀는 젊었을 적 가을에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을 보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정원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어 잎사귀가 떨어지자마자 모두 쓸어버리곤 했습니다. 말수가 적으셨던 그녀의 할아버지가 언젠가 말씀하셨죠. 매일인 가을이 제 할 일을 하게 두거라. 잎사귀는 다가올 추위로부터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 떨어지는 것이란다. 때가 되기 전에 그것들을 치워버리면 너는 지치기만 할 뿐이고 나무는 무방비 상태가 되지. 그저 바라보렴. 거의 비어있는 집에서 메이리는 자신이 바로 그 나무이며 이제 자신의 잎사귀를 떨어뜨릴 때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깨에서 느껴지던 피로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에게 쓸모없는 것들을 붙잡으려 했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하늘은 실크실처럼 얇은 구름 몇 점이 떠있는 옅은 푸른색이었습니다. 메이리는 가장 편안한 옷인 너무 많이 세탁해서 제2의 피부처럼 느껴지는 회색 면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그 부엌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약간의 찐 채소를 곁들인 소박한 쌀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밥의 단맛과 채소의 부드러운 질감을 느끼며 한 알 한 알 정성껏 먹었습니다. 슬픔은 없었고 그 지붕 아래에서 누린 모든 식사에 대한 깊은 감사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옷 몇 벌, 백단나무 빗 하나, 그리고 이끼 정원에서 챙긴 작은 씨앗 상자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조카 중 한 명이 사과 과수원에 둘러싸인 작은 집에 살고 있는 계곡 아래로 내려갈 계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작은 방 하나와 햇살이 드는 창문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나가기 전 메이리는 마지막으로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시내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물은 원망도 멈춤도 뒤돌아봄도 없이 바위를 돌아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굽혀 차가운 물을 만졌습니다. 그것은 깨어남의 감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옷에 손을 닦고 앞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서 신뢰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었고 메이리는 자신이 떠난 후 그 집에 들어오는 누구라도 사니 집을 다시 거두어 가기로 결정할 때까지 그곳에서 평화를 찾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져진 흙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가다 몇몇 지인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의 소유물을 뒤로 한 채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떠나는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작업장 문 앞에 앉아있던 늙은 목수가 나무 조각을 샌딩하다 말고 그녀를 불렀습니다. 메이린, 그렇게 적은 짐으로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시나? 당신은 항상 저 꼭대기 집의 수호자였잖소. 당신이 가버리면 누가 그 기억들을 지키겠소? 메이리는 걸음을 멈추고 소나무와 젖은 흙 냄새가 나는 아침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기억은 나무 속에 살지 않는다네 오랜 친구여. 기억은 나와 함께 걷는다네. 나는 침묵이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중이라네. 때로는 떠나는 것이 그곳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배웠음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받아들이는 유일한 답이라네. 목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이해했습니다. 그는 물건의 무게와 도구의 피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앞길의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메이리는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전에는 아팠던 발이 내리막길에서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길가에 핀 야생화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심지 않았지만 바위 사이에서 놀라운 힘으로 피어난 작고 노란 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을 뿐 사실은 훨씬 더 단순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벽으로 에워싸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후회로 가득 채우며 걷는 동안 태양이 우리의 등을 따스하게 데워주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삽니다. 초록빛 과수원과 그 중앙을 흐르는 큰 강이 있는 계곡이 눈앞에 펼쳐지자 메이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심지어 자신에게도 빚진 것이 없는 사람의 평화였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역사를 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미 여러 번 읽은 책의 페이지를 넘기는 중이었고 침묵과 현존의 새로운 순간들을 써 내려갈 빈 페이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길은 멀었지만 메이리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성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며 새들의 노래를 듣고 땅 위 개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집을 돌보는 일상에 치여 무시했던 모든 세부 사항이 이제는 경이로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멈출 때 세상이 얼마나 광활하고 따뜻한지 발견했습니다. 해질녘 마침내 조카의 집에 도착했을 때 종이 전등의 불빛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생강수프 냄새가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조카는 메이린이 품고 온 산의 냄새와 자유의 향기를 느끼며 따뜻하고 조용한 포옹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오셨어요, 고모님? 조카가 그녀를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왔단다. 메이린은 이제 자신의 방이 될 공간에 구석에 작은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왔구나. 하지만 사실 나는 이제야 정말로 걷기 시작한 기분이 든단다. 그날 밤 메이리는 평생 중 가장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걱정해야 할 낡은 대들보의 삐걱거림도 닦아내야 할 이끼도 없었습니다. 오직 부드러운 숨소리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는
느낌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대사님이 말씀하신 문이 단지 나무로 된 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용기와 지혜의 가장 큰 증거는 열쇠를 돌려 그 문을 열고 강물이 갈 곳을 정확히 알고 있듯 길 또한 그러할 것임을 믿으며 미지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위를 만나 부드러운 길을 선택해 흐르는 물처럼 베일인의 삶은 가볍고 투명하게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휴식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떠나보낼 줄 아는 지혜 속에 있음을 증명하면서 말입니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흐르지만 언제 떠나야 할지를 아는 이들에게 시간은 더 이상 무게가 아니라 앞길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길을 차분하게 걸어가십시오.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세요. 때때로 떠나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장소가 우리를 품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죠.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을 놓아줄 때 삶은 더 가벼워집니다. 떠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이미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 안식처의 문은 언제나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바깥 세상이 무겁거나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라도 이 침묵과 지혜의 공간은 당신의 귀환을 기다리며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쉬게 하십시오. 호수는 억지로 물을 가두지 않아도 온 하늘을 비춥니다. 이 문장들이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작은 흔적을 남겨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인사라도 좋습니다. 이 작은 몸짓은 평화가 사라진 곳에서 지쳐있는 다른 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제가 댓글에 남긴 작은 선물은 우리 만남의 징표이며 진정한 평화는 당신이 떠나기로 선택한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